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요즘 청년 취업이 고용 절벽이라 불릴 만큼 심각한 가운데 경상남도의 청년 취업 정책인 기업 트랙은 지역 대학생을 지역 우수 기업으로 취업시켜줘 호응이 컸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이 트랙을 통한 취업자 수가 급감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외국계 자동차 부품 회사에 다니고 있는 김태영 씨. 지역 대학을 졸업했지만 기업 트랙을 통해 어려운 취업문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잘 모르거든요. 트랙을 통해서 이제 좀 더 좋은 기업들, 저희가 모르는 기업들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 2013년 마련된 경남형 기업 트랙은 지역 대학생에겐 좋은 일자리를, 기업들에겐 맞춤 교육을 통해 필요한 인재를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사업. 기업들도 입사 후 재교육 등 낭비 요인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원하는 커리큘럼을 짜서 교육을 함으로써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인재들을 길러주니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런 비용 절감이 생기고요. 우수한 취업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아 여러 상을 수상했고 해외 진출 기업 취업을 위한 해외 트랙까지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성과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업 트랙을 통한 취업자 수는 2015년 321명, 지난해 311명이었지만 올 들어선 아직 11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특성화고 졸업생을 지역 우수기업 취업으로 연결하는 하이트랙도 사정은 마찬가지. 2015년 35명, 지난해 125명까지 채용 인원이 늘었는데 하반기 채용이 남았지만 올 들어 아직 30명에 불과합니다. 조선업 위기로 그 기업체에서 인원 채용하는 사항이 좀 줄어들었으며 9월 말 정도 되면 전년 목표보다 기업 트랙을 확대하고 내실화하려면 취업자들이 제대로 계속 다니는지 개선점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지만 사후 관리는 부족합니다. 홍준표 전임지사의 역점 사업이었던 만큼 홍 전 지사의 사태로 추진 동력을 잃지 않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청년 취업난 해소를 위한 기업 트랙 등이 위축되진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종우입니다. 창원시가 재개발 사업 추진이 어려운 마을 2곳을 재개발 정비 구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위주의 재개발 정책 대신 삶의 터전을 유지하면서 마을을 정비하는 재생 사업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낡은 주택 외벽에 실금이가 있고 페인트 칠도 벗겨져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재개발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대에 재개발 구역에서 해제된 마을입니다. 이게 또 소리가 들어야 아파트 지어봐야 터지가 없는데 안 하지. 창원시가 지난해 3곳에 이어 올해도 마을 2곳을 재개발 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원주민에 대한 보상이 적은 데다 개발이 성공하리란 보장도 낮기 때문입니다. 빈 땅이라는 데는 전부 다 아파트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 짓는 가구 수에 비해서 수요가 많이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죠. 미분양 사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 창원시는 나머지 21개 재개발 구역에 대해서도 추가 해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파트 건설 위주의 재개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더 큰 힘을 받고 있습니다. 주택 지역을 재생시켜서 그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이러던 방법이 가장 주민관을 개선하고 그리고 생활 편의 또는 기타 생활 인프라 시설, 공용 주차장이라든가. 재개발이 마을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도록 가치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 3단독은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자 53살 이모 씨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형 차량을 운전하면서 앞을 제대로 보지 않은 과실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용지 매입비를 두고 경상남도와 교육청이 2년째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1,500억 원대 매입비를 요구하고 있지만 경상남도는 지급을 미루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남교육청이 지난 2015년부터 경상남도에 요구한 학교 용지 매입비와
학교 증축비 등은 1,548억 원입니다. 돈이 안 들어오면 해서 우리 자체 예산으로 확보를 해가지고 함으로 해서 거기에 이제 일선 학교 현장에 학생들에게 학교 교육비로 나가야 될 돈이 그만큼 줄었다는 겁니다. 경상남도는 미지급한 학교 용지 매입비를 정확하게 계산해야 한다며 1년 넘게 시간을 끌더니 내부적으로 미지급한 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육청에서 청구한 거하고 저희들이 서류 가지고 이렇게 검증을 해본 결과 많은 차이는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 증축비는 꼭 지급해야 하는 돈이 아니고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 이전 부담금은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게 경상남도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감사원과 법제처의 해석은 다릅니다. 경상남도는 증축비도 지급해야 하며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관련 법령으로 지급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18개 시도에서 학교용지 매입비로 분쟁이 있는 유일한 지역이 바로 경남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합의를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상남도가 경남교육청에 줘야 하는 학교용지 매입비가 정확히 얼마인지를 두고 양 기관의 입장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지 4년이 됐지만 보구조물의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유지 관리 비용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철거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주현 기자입니다. 낙동강 구미보입니다. 물속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보 본체를 지지해주는 물바지공은 5m 길이의 균열이 발견됐고 바닥 보호공은 거친 물살에 자갈 등이 유실되면서 2m 깊이의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계속 머리가 파여나올 거잖아요. 바닥 보호공도 다 유실될 거고 이게 계속 진행이 되면은 본 밑에까지 모래가 다 이제 사라질 거예요. 4대강 사업이 완공된 건 지난 2013년 2월. 하지만 보구조물의 안전을 위협하는 하자가 생기면서 긴급 보수가 이루어진 것만 3년간 500차례에 이릅니다. 이처럼 4대강 16개 보에서 보구조물의 누수와 균열 등 하자가 끊이지 않으면서 매년 전체 평균 100건 이상의 보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 한 개당 연간 10차례에 가까운 보수가 이루어진 셈입니다. 이 때문에 보 유지 관리 비용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만 1,300억 원. 첫해 186억 원이던 유지 관리 비용은 지난해 310억 원으로 66%나 늘었습니다. 이대로라면 앞으로 10년간 3천억 원 이상이 필요한 상황. 보 해체를 고민해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성기능 있는 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한 10개 정도는 철거해버리고요. 6개 정도는 그 유지비가 안 드는 기술적인 방안으로 보수를 해서. 하지만 보 해체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 예산처 분석 결과 전체 16개 보를 철거하는데 4천억 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철거의 문제는 이제 전반적인 점검을 한 후에 어느 쪽이 더 이로운가 이런 측면에서 정책 결정을 할 문제라고 보고요. 정부가 내년 말까지 4대강 보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보 유지와 철거 모두 녹록치 않은 상황이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신주연입니다.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며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낮 기온이 어제보다 5도 정도 올라서 30도 안팎을 보이겠는데요. 낮 동안 강한 볕 탓에 자외선도 무척 강하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하늘 자체는 무척 맑은데요. 안개가 짙은 곳이 많습니다. 경남에도 6개 시군에 안개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가시거리가 무척 좁혀져 있습니다. 100m가 채 되지 않는 지역도 있으니까요. 출근길 안전운전에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으로 경남 지역은 종일 맑겠습니다. 현재 경남 동부 지역은 20도 선까지 올라 있고요. 낮에는 의령과 창녕, 밀양이 31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또 오후부터 해안 지역에서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15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3도 정도 낮은데요. 낮에는 대부분 30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안개가 짙겠고요. 물결은 동해 남부 해상에서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또 오늘부터는 천문조에 의해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이니까요.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침수 피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분간은 무척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고요. 기온은 주말부터 크게 올라서 다음 주 초반에는 30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무학그룹이 새 정부 일자리 정책에 따라 주부사원 9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이 다음 달 9일까지 올해 상반기 수출 유망 중소기업 지정사업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이 경남 강선홍의 농산물 홍보 판매전을 내일 진주에서 개최합니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가 창업 중소기업의 초기 창업자금과 운영자금 조달을 위한 투자 설명회를 모레 센터에서 개최합니다. KBS 창원총국 개국 75주년을 기념해 열렸던 선서화 전시회 작품 판매 수익금 전달식이 어제 창원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사무실에서 열렸습니다. 우리나라 선서화의 선구자로 꼽히는 성각스님의 선서화 전시회는 지난 3월 창원문화재단 전시실과 거제시청 갤러리의 후원으로 각각 열려 작품 판매로 1,000만 원이 마련됐습니다. 경남교육청이 수학 교육 방법에 대한 인식 전환과 대학 진로 진학을 설명하는 경남 수학교육 콘서트를 지역별로 개최합니다. 경남교육청은 지난 23일 거제 청소년 수련관에서 경남 수학교육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 데 이어 창원과 양산, 김해, 진주 등에서도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수학교육 콘서트는 체험과 탐구 중심의 수학교육 방법을 학부모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입니다. 오지마을 주민들을 위한 브라보 택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남발전연구원이 브라보 택시 이용자 761명을 조사한 결과 97.2%가 만족한다고 답했는데 제도 시행 뒤 월 외출 횟수가 평균 1.49회 늘었고 외출 소요 시간도 38분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4개월 동안 브라보 택시 운행 횟수는 4만 6천여 회, 누적 이용 인원은 9만 2천여 명입니다. 일부 지역 가뭄 속에 경남 저수율은 비교적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22일 기준 도내 3,100여 곳의 저수율 평균이 75.4%로 전국 저수지 평균 64.3%보다 높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거제 동부 저수지와 창녕 길곡 저수지, 거창 대천 저수지, 사천 대곡 저수지 등은 저수율이 50% 미만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